3천만원대 전기차가 국내에도 출시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심지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격만 보면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어느 나라 자동차인지도 중요하죠. 중국 전기차인데요. 이게 사실 좀 무서운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저도 중국 전기차는 쳐다도 안 보고 있었는데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긴장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점유율도 위협받을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었고, 무엇보다 이미 중국 전기차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거 아마 대부분이 모르셨을 겁니다. 지금 국내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중국 전기차들이 많습니다. 기대가 된다기보다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어떤 차가 국내에 출시될 예정인지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이 차들이 걱정되는 이유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아디가 한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비아디 코리아가 트윈시티 남산빌딩에 입주했다고 하죠. 홍보, 차량 인증, 영업 같은 다양한 직무를 수행 중이고, 무엇보다 홍보팀 채용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내에 공식 진출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출시가 가장 유력한 차는 C이죠. 아이오닉 6랑 타이칸을 묘하게 섞어 놓은 것 같은 디자인에 크기는 아이오닉 6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내연기관 차로 따지면 소나타랑 비슷한 거죠. 주행 가능 거리는 중국 인증 기준으로 550에서 700km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의미가 없죠.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 나와봐야 경쟁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은 4,2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보조금까지 생각하면 엔트리 모델은 3천만원대로도 출시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비아디 코리아가 상표 등록을 한 차는 6종류입니다. 실, 돌핀, 아토, 카르페, 파리, 헤일로인데 비아디만 국내 진출이 예고되어 있는 게 아니죠. 샤오펑도 국내 진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샤오미랑 알리바바의 투자를 받아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 속도가 특히나 빠른 곳입니다. 중국이 테슬라라 불리고 있고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같은 유럽 시장에도 진출해 있는 브랜드입니다. 쌍용차의 주인이었던 상하이차도 국내 진출을 예고했습니다. 상하이차는 규모가 굉장히 크죠. 산하에 있는 브랜드만 6개나 돼서 16년 연속으로 중국 판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의견이 나뉠 겁니다. 저렴하면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쪽이랑 그래도 중국차라서 쳐다도 안 볼 거라는 쪽인데, 저도 사실 중국차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격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비아디가 가장 유력한데 아까 보셨잖아요. 아이오닉 6 크기인 전기차가 보조금을 포함하면 3천만원대라고요. 비아디가 특히 저가 정책이 유리한 이유가 모기업의 자본력이 상당합니다. 테슬라랑 토요타에 이어서 시총이 165조에 달하는 거대 기업입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이라서 한국에서 자리를 잡기 위한 공식적인 운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도 이미 괜찮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기도 하잖아요. 지난 7월에는 일본 진출을 공식화하고 공식 판매도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4분기에는 독일하고 스웨덴 같은 유럽 시장 진출도 공식화했습니다. 아시아 시장뿐 아니라 북미와 유럽까지 시장 진출 범위를 넓히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차라는 인식이 제일 큰 걸림돌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10년 전 중국차를 생각할 때고요. 지금은 좀 다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상품성을 갖췄으면 중국차라는 게 큰 걸림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비싼 가격 때문에 보조금이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이 상황에 가격까지 저렴하게 나온다면 중국차라는 이유만으로 구매를 안 할 거라는 보장도 없단 말이죠. 실제로 자동차 리서치 전문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 40%가 중국 전기차가 아무리 저렴해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60%는 가격이 저렴하다면 구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중국차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저렴한 가격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까지 끌어올린 상품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구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꼭 중국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우회 방법으로 국내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중국 전기차가 국내에 출시됐는데 진짜 중국차라는 이유만으로 판매량이 바닥이라고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얘네도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회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에디스모터스처럼 국내에서 조립한다는 이유만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제일 현실적인 건 다른 브랜드랑 합작해서 만든 전기차를 국내에 파는 방법이죠. 이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르노랑 지리가 합작해서 만든 친환경차가 국내에 출시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견제를 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인 이유가, 우리는 르노의 신차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차인 경우가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미 르노코리아 지배 구조도 바뀌었죠. 원래 르노그룹이 80.1%, 삼성카드가 19.9%였는데 이제는 르노그룹이 52.9%, 삼성카드가 13.1%, 중국 지리차가 34.02%가 됐습니다. 당장 르노코리아도 이름에 코리아가 들어가서 한국에 뿌리를 둔 회사임을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지리차가 인수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거라는 거죠. 심지어 지리차랑 합작한 친환경차를 부산 공장에서 생산한다면서요. 이것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제일 유력한 게 뭔가요? 한국을 미국 진출을 위한 우회 경로로 활용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한국은 미국이랑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잖아요. 한국에서 생산된다는 점 때문에 관세 같은 데에서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정치적인 공격을 피해갈 수 있죠. 한국에서 생산되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기 때문에 딱히 정치적으로 태클을 걸 명분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르노랑 합작한 차라서 지리차 로고를 쓰기 곤란한 국가에는 르노 로고를 붙여서 팔면 그만입니다. 중국 차라는 논란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우면서 지분에 따른 이 구조는 지키는 방법으로 중국 기업들은 돈을 버는 거죠. 지금 사실 중국 전기차의 유일한 단점이 중국 차라는 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유로엔캡 테스트도 최고 등급으로 통과한다고 하잖아요. 디자인도 괜찮고 스펙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중국 차라는 점만 단점으로 불렸다는 거죠. 여기에 다른 브랜드 로고를 붙이거나 아예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회해 버린다면 대부분 이런 구조를 모르고 구입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중국차의 점유율을 올려줄 수도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가격이 깡패라서 전기차는 현대차도 점유율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미 우리나라 보조금을 중국 업체가 상당히 많이 갖고 간다는 겁니다. 이건 돈도 돈이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도 모르게 중국 전기차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승용차 쪽은 아직 중국 전기차가 없습니다. 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으로 4,120억을 지원받을 동안 수입차는 890억 정도를 지원받았고 미국이랑 독일 브랜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차 부문은 달랐습니다. 국산차가 1,120억을 지원받을 동안 수입차가 790억 원을 지원받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비아디랑 하이거 같은 중국 업체였습니다. 이 자료에서 전기 승용차 부문에 중국차가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중국차라는 이유만으로 구매를 안 했다면 수입 사용차 대부분도 중국 브랜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중국 브랜드가 수백억이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요.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간단합니다. 아까 봤던 조사 결과처럼 가격만 저렴하면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고 꼭 개인이 아니더라도 회사 단위로 구매를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버스 회사들 중에서 중국 버스를 구매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산 버스보다 저렴하다는 점이 제일 크죠. 승용차 쪽도 비슷한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렌터카 회사라든지 공유 서비스 업체가 대량으로 중국 전기차를 구매할 수도 있는 거죠. 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이용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이게 또 다른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선 이걸 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유 서비스로 타는 차는 내 차가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중국차든 뭐든 알게 뭐예요. 이용료만 저렴하다면 땡큐죠. 중국 업체들은 아마 우리나라의 보조금 구조를 어떻게든 이용하려 될 겁니다. 우리나라 보조금 구조가 어떤가요? 자국 우대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는 구조죠. 다른 나라들은 보면 죄다 자국 중심 정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배터리 교환 기술을 탑재하면 보조금 상한선을 예외해주고 일본은 대부분의 일본차에 들어가 있는 외부 전력 공급 가능 차량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독일이나 프랑스도 자국 브랜드에 유리한 쪽으로 보조금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자국 중심은 꿈도 못 꾸고 미국, 유럽, 중국한테 모두 유리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 같아선 우리 기업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주든지 한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장착해야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규모 자체가 너무 작아서 제조사 입장에선 그냥 차를 안 팔면 그만이기 때문에 보조금 기준을 자국 우대 중심으로 가져가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도 제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괜히 함부로 제재를 했다가 오히려 역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부품뿐만 아니라 요소수 같은 소모품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게 중국입니다. 결국 중국산내를 안 산다는 이유보다도 중국산내라도 구매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가 가격만 공격적으로 측정한다면 점유율 상승은 순식간내란 겁니다. 이미 전기버스는 중국산이 절반입니다. 에디슨모터스가 국산으로 잡혀서 그렇지 얘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전기버스는 대부분이 중국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발이 되어주는 버스부터 중국산이고 중국산인 걸 대부분이 모르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승용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르노 배지를 달고 나오면 중국차인 걸 대부분이 모를 수밖에 없고 중국 자동차라는 것만 숨기면 사람들도 전혀 거부감 없이 구매할 거라서 이걸 어떻게 견제할지 생각해봐야 할 듯합니다. 이 구조가 계속 되다 보면 중국차가 저렴한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